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의 외교 사령탑이죠. 양제스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21일 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신문은 지난 15일 중국 외교 사령탑 양제스가 한국에 오는 3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정세 분석을 통해서 이 양제스 방한은 중국 측의 일방적 요구였고, 이에 따라서 양제스 방한과 관련된 일정이라든지 의제 또한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이 양제스의 방한이 지난 7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던 이 서훈 실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금방 그 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양제스가 한국을 방문하는 주된 3가지 이유, 이걸 우리 신문은 지난 15일 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첫 번째가 미국 줄에 서지 말라. 두 번째가 한국이 대중국 공격의 기지로 사용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같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는 정세분석 507회차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부산일까 하는 거죠. 왜 부산으로 오느냐? 서울이 아니고 왜 부산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양제스가 지난 2018년 7월에 비밀리에 서울이 아닌 부산에 와가지고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양제스는 미국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의 대책을 논의하면서 한국 측의 종전선언, 그리고 비핵화 협상에 중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또 한국 측이 듣기 싫은 불편한 이야기들을 강한 톤으로 전달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 또 서울이 아니라 부산으로 옵니다. 부산으로 왔죠. 2018년 7월과 마찬가지로 이번 또 1박 2일 일정입니다. 20일 날 김해 국제공항으로 입국해서 22일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나는 일정입니다. 그렇다면 양제스는 왜 부산으로 왔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서울로 온다면 당연히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식 방한하는 고위급 외교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의전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고 할 말만 하고 다시 중국으로 가겠다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지난 2018년 3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서울로 왔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고 그 자리에서 김정은의 방중 결과를 대통령한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후로는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회피하려 할까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을 만나서 선물을 줄 만한 당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외교 최고위급이 한국을 이 시점에 방문한다는 것은 당연히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제스는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신문이 15일자 정세 분석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은 시진핑 주석은 지금 한각의 외국 순방을 나설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내후 외환의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권력 투쟁이 한창 진행 중이죠. 이 와이타임스가 단독으로 3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중국에 불어닥친 수해라든지 이런 재난들, 또 경제적 어려움까지 시진핑 주석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적으로는 미국과의 정면 충돌이 있고요. 또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가 잠시 한숨도 돌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인도와의 국경 분쟁도 심각한 고민거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분노를 살 수 있는 대화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중국의 국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중국이 압니다. 한국을 미국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외교 실무선, 예를 들면 양재츠 같은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뭐 그걸까지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 윽박지를 사안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물론 원래 올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예일 겁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은 한국이 의장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자 정상회담하고 1대1 정상회담은 격도 다르고 의제 또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한국 측 요구는 그런 다자 정상회담 때가 아니라 별도의 일정으로 한국에 와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을에 오고 또 연말에 한국에 오는 일정을 잡기는 중국 측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그 말은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재츠는 이번 서훈 실장을 만나서 좋은 시점을 찾아 연내에 최대한 빨리 방한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립서비스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하게 될 것이다. 이거 우리 신문이 이미 예측을 해드린 바 있죠. 그렇게 시진핑 주석이 한국 방문을 약속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예방하기가 껄끄럽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부산을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중국의 최고위급 외교관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수도 서울이 아니라 남쪽 부산으로 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교 관례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청와대 서훈 실장도요, 양재츠를 만나러 부산까지 가야 됩니다. 엄격하게 따지자면 양재츠가 서훈을 만나러 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양재츠가 가는 그 부산에 서훈 실장이 마치 아련이라도 하듯이 만나러 가는 형세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양재츠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건 외교적 결례를 떠나서 한국을 조공국 정도로 쉽게 봐도 되는 나라 정도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더불어 양재츠가 그렇게 일정을 잡았다고 그런 외교적 무례를 지적하지 않고 또 중국이 정한 일정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청와대도 문제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외교 굴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에 갔을 때는 혼밥으로 모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중국이 이제는 양재츠가 한국에 오면서는 청와대 외교실장을 내가 그리로 갈 테니까 나를 만나려면 그리로 오라. 뭐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식의 외교를 한다는 것은 또다시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재츠는 부산에 와서 서훈 실장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이렇게 완전 중국 위주의 일정에다가 중국이 상관처럼 행세하는 이번 한중 간 고위급 만남에서 양재츠는 과연 무슨 말을 쏟아낼까요? 분명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이 주요 의제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논의하려면 차라리 왕이 외교부장이라든지 중국의 외교부의 실무급 인사가 왔을 겁니다. 또한 정상회담 논의를 하려 했다면 당연히 부산이 아니라 서울로 왔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정상회담 논의는 중국 측 입장에서는 주요 의제도 아니고 사실상 거의 꺼내지도 않을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뭘까요? 또다시 2018년 7월 비밀리에 부산을 방문했던 때의 데자뷰가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 측의 불만스러운 점들, 요구하고 싶은 것들만 잔뜩 쏟아내고 훌쩍 떠나버리는 그런 만남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19일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를 만나서 한중 수교의 의미를 언급했죠. 그러니까 한중 수교가 노태우 대통령 때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양재츠 국무위원의 이번 방안은 아주 중요한 방문이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을까?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때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찾아간 건데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찾아갔을까? 또 가서 했던 말이 뭐라고요?
양제츠 국무위원의 이번 방안은 아주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28년 전인 1992년 8월 24일입니다. 한중 수교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자유중국이라고 부르던 대만을 버리고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바로 그 한중 수교를 화두로 꺼내면서 이번 양제츠 방안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이번 양제츠 방안이 1992년에 한중 수교에 버금가는 중요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뭘까요? 다름 아니라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다그침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정면 충돌, 특히 미국이 중국 공산당 정권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편이 아닌 중국 편을 들어줄 것, 그리고 미국이 추진하는 반중국 경제 네트워크죠. 경제협력 네트워크 EPN, 여기 그리고 하웨이 제재 이런 반중 블록 참여를 거부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홍콩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측의 손을 들어줄 것도 요청할 겁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신문이 이미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절대 반대한다. 이 이야기 아마 할 겁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의 공감도 부탁하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가 선결돼야지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문재인 정부는 친중 비미 노선으로 돌아섰습니다. 양제치위원회 이런 요구에 문재인 정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날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가지고 한미 워킹그룹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남북 교류를 강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각을 세웠죠. 이와 달리 다음 날인 19일 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분위기도 달랐고 대화의 온도 또한 완전히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업무를 시작한 최정권 외교부 제1차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제정치의 현실은 우리에게 양극단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경직된 방식으로는 국민을 위한 외교를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또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도 꺼냈습니다.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고요. 미국의 요구에 결코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여기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한유엔군 사령부를 폄훼하면서 한미동맹의 존재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죠. 이런 흐름은 한둘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의 큰 방향을 서서히 선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양제치의 방안으로 방점을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분명하게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허망한 소리는 집어치워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외교가 가야 될 분명한 방향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익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 경제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 세계 경제 흐름도 완전히 재편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안미경중해야 될까요? 이런 관점에 다시 묻습니다. 왜 한중 정상회담에 그렇게 매달립니까? 아마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 때문일 겁니다. 이와 함께 기왕이면 아직도 3년 넘게 이어지는 사드 보복의 완전한 해제도 중요한 현안일 것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분명한 상호주의가 전제돼야 됩니다.
회담을 하기도 전에 이미 허리까지 숙인다 그러면 결코 우리의 국익을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교의 균형점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국익에 진정 중요한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해야지 국익도 제대로 챙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안보 라인이 이미 너무나도 많은 카드를 중국에 다 보여줘 버린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얻을 것은 더 적어진다는 기본적인 연애의 원리도 모른다 그러면 이거 외교할 수 없죠. 어떻게 국익을 제일로 여기는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부탁합니다. 중국의 늑대 외교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발 냉정해지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